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한국인의 밥상에서 빠질 수 없는 그 작은 도구, 숟가락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매일 아침 저녁 우리가 자연스럽게 손에 쥐는 이 숟가락이 사실은 1000년이 넘는 우리 조상들의 지혜와 삶이 고스란히 담긴 소중한 문화유산이라는 사실을 아시는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와 가장 가까운 이웃나라인 중국과 일본을 보면 그들은 주로 젓가락만을 사용합니다. 물론 중국에서도 국물 요리에는 숟가락을 쓰고 일본에서도 라면이나 된장국에는 숟가락이 필요하지만 밥을 먹을 때까지 숟가락을 쓰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이것이 단순한 차이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에는 우리 민족만의 독특한 음식 문화와 생활 철학이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중국은 볶음 요리 중심의 문화가 발달했고, 일본은 회나 작은 반찬을 집어먹는 문화가 줄을 이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뜨끈한 밥에 김치찌개, 된장국, 미역국, 국물이 있는 따뜻한 음식을 사랑해온 민족입니다. 숟가락 없이는 제대로 된 한 끼 식사가 불가능한 것이죠. 우리의 숟가락 역사는 정말 깁니다. 1971년 충남 공주의 무령 왕릉에서 발견된 백제의 금동 숟가락은 6세기 것으로 이미 1500년 전부터 우리 조상들이 숟가락을 사용했음을 보여줍니다. 신라 시대의 숟가락들을 보면 실용적이면서도 우아한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음식을 뜨는 도구가 아니라 그 시대 사람들의 미적 감각까지 엿볼 수 있는 귀중한 유물들입니다. 고려시대에 이르러서는 더욱 흥미로운 변화가 나타납니다. 바로 S자형 숟가락의 등장입니다. 오늘날 보기에도 독특한 이 디자인은 고려인들만의 창의적인 발상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단순히 기능만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아름다움까지 고려한 숟가락을 만들어 썼던 것입니다. 이는 우리 조상들이 일상용품에도 예술혼을 불어넣던 멋스러운 민족이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조선시대에 들어서면서 숟가락은 단순한 식기를 넘어 깊은 의미를 갖게 됩니다. 특히 방자유기로 만든 숟가락은 그 자체로 하나의 예술품이었습니다. 방자유기는 구리와 주석을 78대 22의 비율로 섞어 만든 것으로 노쇠보다 단단하고 은은한 소리를 냅니다. 어르신들 중에서도 방자 숟가락으로 드신 밥맛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 특유의 묵직한 느낌과 입에 닿는 차가운 감촉, 그리고 숟가락이 그릇에 닿을 때 나는 맑은 소리까지, 이 모든 것이 우리만의 독특한 식문화였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의 제사상에는 반드시 숟가락이 올라갑니다. 이는 단순한 관습이 아닙니다. 돌아가신 조상님들께서도 우리와 같은 방식으로 음식을 드시기를 바라는 마음, 그리고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어서도 가족의 끈이 이어지기를 염원하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돌잔치에서 숟가락을 쥐어주는 전통도 있었습니다. 평생 먹을 걱정 없이 잘 살기를 바란다는 어른들의 간절한 마음이 담긴 것이죠. 숟가락 하나에 부모의 사랑과 가족의 소망이 모두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전통들을 보면 숟가락은 우리에게 단순한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 삶의 모든 순간과 함께하는 가장 한국적인 상징물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한국인의 식탁에서 숟가락은
빠질 수 없습니다. 밥, 국, 찌개, 탕. 우리 음식의 기본이 되는 이 모든 것들이 숟가락 없이는 제대로 즐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뜨거운 국물 요리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김치찌개의 얼큰한 국물, 설렁탕의 구수한 육수, 삼계탕의 진한 물. 이런 음식들을 젓가락만으로 어떻게 먹겠습니까? 숟가락이 있기에 우리는 이 모든 맛을 온전히 즐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은 스테인리스 스틸로 만든 숟가락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위생적이고 관리하기 편해서 현대인들의 생활에 잘 맞습니다. 하지만 그 기본 형태와 사용법은 조선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 조상들이 만들어낸 숟가락의 디자인이 그만큼 완성도가 높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해외에 나가신 분들은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외국 한식당에서도 숟가락을 함께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이상하게 여기던 외국인들도 한국 음식을 먹다 보면 숟가락의 필요성을 자연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이는 우리 음식 문화의 우수성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젓가락만으로는 온전히 즐길 수 없는 한국 음식의 깊이와 다양성을 외국인들도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요즘 젊은 세대들 중에는 서양식으로 포크와 나이프를 쓰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물론 시대가 변하면 생활 방식도 달라지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한국 음식을 제대로 즐기려면 여전히 숟가락이 최고입니다. 이는 단순한 고집이 아닙니다. 천년을 이어온 우리만의 지혜이자 우리 음식 문화를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안에서도 지역에 따라 숟가락의 형태나 사용법이 조금씩 다릅니다. 경상도 지역의 숟가락은 상대적으로 크고 깊어서 국물을 떠먹기에 좋고, 전라도 지역은 조금 더 얕고 넓어서 반찬을 뜨기에 적합합니다. 이런 차이들은 각 지역의 음식 문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국물 요리가 발달한 지역에서는 깊은 숟가락을, 반찬 문화가 발달한 지역에서는 넓은 숟가락을 선호하게 된 것이죠. 어르신들 중에는 대대로 내려오는 가문의 숟가락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특히 방자육이나 은으로 만든 숟가락은 단순한 식기를 넘어 가보의 의미를 갖기도 했습니다. 이런 전통은 단순히 물질적 가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는 가족의 역사이자 조상의 삶을 기억하는 소중한 매개체였던 것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전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슬로푸드 문화가 확산되면서 우리의 전통적인 식문화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숟가락을 사용하는 우리의 식사법은 자연스럽게 천천히 먹게 만들어줍니다. 젓가락으로 반찬을 집고 숟가락으로 밥과 국물을 떠먹는 과정에서 음식을 충분히 씹고 맛볼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는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건강한 식생활과도 일맥상통합니다. 문화는 억지로 보존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사용되고 전해져야 살아있는 문화가 됩니다. 숟가락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계속 사용하고 그 의미를 이해하며 다음 세대에 자연스럽게 전해줄 때 진정한 전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는 단순히 숟가락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천년을 이어온 우리만의 독특한 문화,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조상들의 지혜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내일 아침 식탁에 앉으실 때
손에 든 숟가락을 한번 유심히 보십시오. 그 작은 도구 속에는 우리 민족의 오랜 역사와 문화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뜨끈한 된장국을 떠먹을 때, 김치찌개의 국물을 마실 때, 그 순간순간이 우리만의 특별한 문화를 이어가는 소중한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켜온 이 작지만 소중한 전통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 우리의 후손들도 같은 방식으로 밥을 먹으며 한국인의 정체성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숟가락 하나에도 천년의 정신이 담겨 있는 민족, 그것이 바로 우리 한국인입니다. 그리고 그 자부심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좋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